여러분 반갑습니다. 귀로 듣는 국어사전 수능국어 어휘천을 함께하고 있는 정승혜입니다. 수능국어 공부의 시작이자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어휘력이죠. 수능국어 어휘천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휘 실력이 차곡차곡 쌓일 수 있도록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선생님과 함께 배울 단어를 확인해 볼게요. 오늘 어휘는 앞글자가 같은 한자어 4개입니다. 변형, 변성, 변주, 변용. 앞글자가 모두 뭐죠? 그렇죠. 바로 변자인데요. 한자어는 그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한자의 뜻만 잘 기억해도 관련된 많은 단어들의 뜻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럼 변자는 어떤 뜻의 한자일까요? 네, 다양한 뜻을 가진 한자이지만 그중 가장 핵심적인 뜻은 바로 변하다, 변화하다입니다. 이 의미를 잘 기억하면 관련된 단어들의 의미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특히 변주와 변용은 여러분들 문학 선택지에서 자주 접해봤던 단어일 거예요. 반복과 변주, 주관적 변용.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자, 그럼 네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아보러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변형의 뜻부터 알아볼까요? 변은 변하다라는 뜻이고 형은 무엇일까요? 네, 모양, 형태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변형은 무엇이 변하는 것? 그렇죠. 모양이나 형태가 달라지거나 달라지게 함 또는 그 달라진 형태가 변형의 정확한 뜻입니다. 단어가 사용된 예문도 같이 살펴볼까요? 그 물건은 심하게 변형을 겪어서 원래 형태를 찾아볼 수 없었다. 자, 물건의 형태가 변화를 해서 형태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의미로 변형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어 살펴볼게요. 두 번째 단어는 변성입니다. 무엇이 변한다? 그렇죠. 성은 성품, 성질이라는 뜻이므로 변성은 성질이 변함이란 뜻의 단어입니다. 박경리의 소설 토지에서 이 단어가 쓰인 예문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예문을 볼게요.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변성 안 되는 사람도 있지요. 자, 여기서 변성, 성질이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성품, 성질이라는 뜻이 아닌 소리라는 뜻의 한자 성도 있죠. 그럼 소리 성자와 결합한 변성은 무슨 뜻일까요? 네, 목소리가 변함이라는 뜻이고요. 앞서 말한 성질이 변함이란 뜻의 변성과 형태는 같지만 다른 뜻의 한자어입니다. 다음과 같은 예문을 들어볼 수 있겠네요. 내 동생은 변성기가 시작되었다. 소리가 변화하는 시기, 목소리가 변화하는 시기가 시작되었다. 이런 뜻이죠. 자, 세 번째 단어 변주의 뜻도 파악해 봅시다. 주는 연주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변주란 연주에 변화를 준다. 이런 뜻이겠죠. 음악 분야에서 사용하는 변주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주제를 바탕으로 선율, 리듬, 화성 따위를 여러 가지로 변형하여 연주함 또는 그런 연주라는 뜻이에요. 예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는 어제 베토벤 변주곡을 감상했다. 자, 여기서 변주곡, 선율이나 리듬에 변화를 준 곡을 감상했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변주라는 단어는 우리가 문학, 특히 운문 문학을 공부할 때 자주 보게 되는 단어입니다. 현대시 그리고 고전시가에서 시어나 시 구절을 반복하되 약간의 변화를 주어서 표현하는 경우에 변주라는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박두진의 해라는 작품을 예로 들어볼게요. 일연의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이 구절에 대해서 AABA 구조라는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같은 구절이 2번 반복됩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그리고 세 번째 변화를 주죠. 말갛게 씻은 얼굴.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반복. 고운 해야 솟아라.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표현에 대해서 같은 의미이지만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운율감을 형성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변주라는 단어 어떤 경우에 쓰이는지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단어 변용 알아보겠습니다. 변용의 용자는 얼굴이라는 뜻이므로 변용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 바뀐다? 얼굴, 용모가 바뀐다. 또 그렇게 바뀐 용모라는 뜻이 되겠죠. 다음과 같은 예문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아름답게 변용된 얼굴. 자, 얼굴이 이렇게 변용되면 참 좋겠죠. 네, 아름답게 바뀐 얼굴, 얼굴이 바뀌었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죠. 하지만 꼭 사람의 얼굴이 아니더라도 어떤 대상의 모습과 형태 또는 속성을 바꾼다 이런 의미로 변용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역시 운문문학에서 표현 기법과 관련된 개념 중에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바로 주관적 변용이에요. 자, 들어본 적 있을까요? 사물이나 대상의 형태 또는 속성을 시인이 주관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변화해서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주관적 변용이에요. 이러한 기법이 사용된 가장 대표적인 작품 바로 황진이의 시조입니다. 초장의 내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여내요. 해석을 하면요. 동짓달 겨울의 긴 밤을 한 가운데를 잘라내요.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여러분 추상적인 거죠.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마치 구체적인 사물처럼 표현했습니다. 한 가운데를 잘라내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보관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그만큼 겨울밤이라는 시간은 단축하고 싶은 작가의 절실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처럼 대상의 형태, 속성을 주관적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 뭐라고 한다고요? 네, 주관적 변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앞글자가 변으로 시작하는 4개의 한자 변형, 변성, 변주, 변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변화한다 라는 앞글자의 의미를 중심으로 뒤에 오는 한자어의 의미를 잘 생각한다면 내 단어의 정확한 의미 파악할 수 있겠죠. 끝으로 실전 문제를 통해서 오늘 배운 어휘의 의미 확인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안락의자로 땡땡이 가능한 유모차가 새로 나왔다. 자, 여기서 들어갈 땡땡. 변형일까요? 변성일까요? 그렇죠. 정답은 변형입니다. 안락의자로 모양이 변화하는 그런 모양의 변화가 가능한 유모차가 나왔다. 이런 뜻이니까 변형이 정답이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문구의 소설 관촌수필은 전을 현대적으로 땡땡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서 땡땡, 변주일까요? 변용일까요? 자, 전이라는 건 여러분 예전에 충신이나 효자처럼 윤리적으로 훌륭했던 사람들의 일생을 기록한 전통적인 문학 갈래입니다. 이문구의 소설이 이런 전통적인 갈래인 전을 현대적으로 변용한 작품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속성을 변화시켰다 이런 의미로 단어를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두 문제를 통해서 오늘 배운 한자어에 대한 이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수능국어 어휘천 이 시간 진행의 정승혜였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다른 어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